얼마 전 친구와 나눈 대화를 되돌아보며 밤새 뒤척였던 적이 있어요. 시작은 정말 사소했습니다. 서로 생각이 조금 다른 이야기였을 뿐인데 어느 순간부터 대화가 감정으로 흘러가더라고요. 목소리가 조금씩 높아지고 서로의 말이 끝나기도 전에 다음 말을 준비하고 있었죠. 그리고 집에 돌아와 불을 끄고 누웠을 때 낮에 제가 했던 그 한마디가 자꾸 떠올랐습니다. 그 말만 하지 않았더라면 어땠을까? 아니, 조금만 다르게 말했더라면 어땠을까? 그 생각이 새벽까지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어요. 생각해보면 참 이상하죠. 우리는 큰 사건 때문에 멀어지는 경우보다 무심코 던진 말 한마디 때문에 멀어지는 경우가 훨씬 많습니다. 반대로 마음을 얻는 순간도 그래요. 거창한 선물이나 대단한 도움이 아니라 지친 하루 끝에 건네받은 짧은 한 문장 때문에 오래 기억에 남는 사람이 있잖아요. 그날 밤 뒤척이면서 저는 하나를 깨달았어요. 사람의 마음을 얻는 일은 생각보다 복잡하지 않다는 것. 정말 중요한 건 아주 작은 말 한마디였다는 것을요. 그래서 오늘은 제가 찾아본 심리 기술 5가지를 여러분과 나눠보려고 합니다. 자기 전에 듣는 라디오. 멘탈 살롱입니다. 듣다 보면 행복한 삶을 지향하는 멘탈 살롱. 이제 시작합니다. 첫 번째로 소개할 기술은 백트래킹이에요. 상대방의 말을 거울처럼 비춰주는 방법입니다. 친구가 오늘 너무 힘들었어라고 하면 곧바로 조언을 건네는 대신 그래, 오늘 정말 힘들었구나라고 그 말을 한번 되돌려주는 거죠. 별것 아닌 것 같지만 이 짧은 반복이 상대에게는 아주 다르게 들립니다. 내 말이 상대의 귀를 스쳐 지나간 게 아니라 잠시 그 사람 안에 머물렀다는 느낌을 주거든요. 우리가 대화에서 서운함을 느끼는 순간을 떠올려 보세요. 대부분 상대가 나쁜 말을 해서가 아니라 내 말이 그냥 흘러가 버렸다고 느낄 때잖아요. 힘들다고 말했는데 다들 그래라는 대답이 돌아올 때 우리는 위로가 아니라 외로움을 느낍니다. 백트래킹은 바로 그 지점을 채워주는 기술이에요. 심리 상담에서도 오래전부터 쓰여온 방식이고 공감이 오가는 대화에서는 대화의 질 자체가 달라진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특히 가족이나 오래된 친구처럼 이미 편해진 관계일수록 효과가 큽니다. 가까운 사이일수록 우리는 상대의 말을 끝까지 듣지 않는 습관이 생기니까요. 다만 한 가지, 앵무새처럼 똑같이 따라하면 오히려 어색해집니다. 상대가 쓴 단어 중에 감정이 담긴 단어 하나만 골라 되돌려 주세요. 그 하나면 충분합니다. 다음은 나 전달법입니다. 비난 대신 진심을 전하는 말하기 방식이에요. 너 왜 이렇게 늦었어? 라는 말과 늦어서 내가 좀 걱정했어 라는 말은 같은 상황을 이야기하고 있지만 듣는 사람 입장에서는 완전히 다릅니다. 앞의 말은 너로 시작해서 상대를 겨냥하고 뒤의 말은 나로 시작해서 내 마음을 보여주죠. 겨냥당한 사람은 방어를 준비하지만 마음을 건네받은 사람은 미안함을 느낍니다. 이 방법은 심리학자 토머스 고든이 제안한 대화법으로 갈등을 줄이고 서로의 이해를 높이는데 효과적이라고 알려져 있어요. 실제로 적용해보면 순서가 중요합니다. 먼저 있었던 일을 담담하게 말하고, 그 다음에 내 감정을 말하고, 마지막에 바라는 점을 말하는 거예요. 연락 없이 1시간이 지나서 나는 무슨 일이 생겼나 걱정됐어. 다음엔 짧게라도 메시지 하나 주면 좋겠어. 이렇게요. 신기하게도 같은 요구인데 상대의 표정이 달라집니다. 가정에서 이 방법을 써본 분들이 부모와 자녀 사이의 대화가 훨씬 부드러워졌다고 이야기하는 이유도 여기에 있어요. 우리는 요구를 거부하는 게 아니라 비난을 거부하는 거니까요. 혹시 지금 이 이야기가 마음에 와닿으시나요? 그렇다면 좋아요 한번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공감이 더 좋은 이야기를 만드는 힘이 됩니다. 세 번째 기술은 예스 세트입니다. 상대가 쉽게 네라고 답할 수 있는 이야기부터 시작해서 긍정적인 흐름을 만들어두는 방법이에요. 오늘 날씨가 참 좋죠? 이번 주 유난히 길었죠? 같은 가벼운 문장으로 시작하면 상대의 마음이 조금 더 쉽게 열립니다. 사람의 마음에는 일관성을 지키려는 성질이 있어요. 몇 번 고개를 끄덕인 사람은 그 다음 이야기에도 자연스럽게 고개를 끄덕이게 되죠. 설득의 심리를 오래 연구해온 로버트 치알디니 역시 이 일관성의 힘을 여러 차례 강조했습니다. 그래서 이 기술은 협상이나 부탁이 필요한 자리에서 특히 유용해요. 본론부터 꺼내면
상대는 판단하는 자세로 앉아 있지만 공감할 수 있는 이야기를 먼저 나누면 함께 생각하는 자세로 바뀝니다. 다만 이 기술을 쓸 때 꼭 기억할 게 있어요. 이건 상대를 조종하는 도구가 아니라 대화의 온도를 올리는 준비 운동이라는 겁니다. 진심이 없는 예스 세트는 금방 들통나고 오히려 신뢰를 잃게 되니까요. 네 번째로 소개할 기술은 실수 효과입니다. 너무 완벽해 보이는 사람보다 가끔 작은 허점을 보이는 사람에게 우리가 더 호감을 느낀다는 이야기예요. 심리학자 엘리엇 애런슨의 연구에서 확인된 내용인데, 완벽한 사람은 존경의 대상이 되지만 좋아하는 대상이 되기는 어렵다는 겁니다. 사람은 자신과 비슷한 결을 가진 상대에게 마음을 여니까요. 여기서 오해하기 쉬운 부분이 하나 있어요. 실수를 일부러 만들라는 뜻이 아닙니다. 실수했을 때 그것을 숨기거나 변명하지 말고 담백하게 인정하라는 뜻이에요. 제가 잘못 알고 있었네요. 다시 확인해 볼게요. 이 짧은 문장이 사람 사이의 거리를 얼마나 좁혀주는지 모릅니다. 직장에선 더 그래요. 상사가 자기 실수를 인정하고 솔직하게 사과할 때 팀원들은 그 사람을 더 인간적으로 느끼고 오히려 더 크게 신뢰합니다. 완벽해 보이려고 애쓰는 사람 곁에서는 다들 숨을 죽이지만 자기 부족함을 편하게 말하는 사람 곁에서는 다들 말이 많아지거든요. 마지막으로 침묵의 기술을 소개할게요. 상대가 말을 마친 뒤 곧바로 대답하지 않고 잠시 그대로 두는 겁니다. 길게도 아니고 두세 호흡 정도면 충분해요. 이 짧은 순간이 대화의 깊이를 완전히 바꿔놓습니다. 우리는 침묵을 견디기 어려워하죠. 대화가 비면 뭔가 잘못된 것 같아서 서둘러 조언이나 위로를 채워넣습니다. 그런데 그 급한 채움이 상대가 정말 하고 싶었던 말을 막아버리는 경우가 많아요. 사람이 마음속 이야기를 꺼내는 데는 시간이 필요하니까요. 실제로 상담이나 중재 현장에서 침묵은 가장 중요한 도구 중 하나로 쓰입니다. 아무 말도 하지 않고 기다려주는 그 시간이 상대에게는 당신 이야기를 끝까지 듣고 있어요라는 가장 분명한 신호가 되거든요. 그리고 그 여백 속에서 사람들은 자기 감정을 스스로 더 깊이 들여다봅니다. 말하지 않는 것이 오히려 가장 강한 말이 되는 순간이죠. 여기까지 5가지를 나눠봤어요. 백트래킹이나 전달법, 예스 세트, 실수 효과, 그리고 침묵의 기술. 이렇게 정리하고 보니 공통점이 하나 보이지 않으세요? 5가지 모두 내가 무슨 말을 할지에 대한 기술이 아니라 상대의 말을 어떻게 받을지에 대한 기술이란 점이에요. 결국 마음을 얻는다는 건 잘 말하는 일이 아니라 잘 받아주는 일이었던 겁니다. 그래서 기술보다 중요한 건 결국 상대를 아끼는 마음일 거예요. 아무리 좋은 대화법도 진심 없이 쓰면 금방 티가 나니까요. 오늘 나눈 이야기 중에 단 하나만 기억하셔도 좋습니다. 내일 누군가 힘들다고 말했을 때 조언을 준비하는 대신 그 사람의 말을 한번 그대로 되돌려주는 것. 그거 하나면 충분합니다. 그리고 오늘 밤에는 낮에 했던 말 때문에 뒤척이고 계신 분이 있다면 이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 말을 곱씹고 있다는 건 그만큼 그 사람을 아낀다는 뜻입니다. 아끼지 않는 사람의 말은 애초에 마음에 남지 않으니까요. 그러니 오늘은 너무 자책하지 마시고 내일 건넬 한마디를 천천히 떠올려 보세요. 내일은 당신의 다정한 말 한마디가 누군가에게 작은 빛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고생 많으셨습니다. 오늘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작은 울림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멘탈 살롱은 매일 밤 여러분의 마음을 위한 이야기를 준비합니다. 아직 구독을 안 하셨다면 구독과 알림 설정을 눌러주세요. 내일 밤에도 찾아뵙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야기를 듣고 떠오르는 생각이 있다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여러분의 경험담, 고민, 혹은 오늘 느낀 감정 한 줄이면 충분합니다. 서로의 이야기가 서로에게 위로가 되니까요. 좋아요 한 번이 이 채널에 큰 힘이 됩니다. 오늘도 멘탈 살롱과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편안한 밤 되세요.